자, 다들 잔들고 오늘을 위해 건배! 소리 질러! 건배! 예! 오늘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험담을 전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32년 우체국 집배원 하며 모은 돈 전부였어요. 지금 새벽 5시입니다.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어요. 일당 10만 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59세의 몸으로 하루 10시간 서서 상자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호프집 사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순이익이 났었어요. 지금은 하루 10만 원 벌려고 새벽부터 일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강수입니다. 올해 59살입니다. 1990년 25살 때 우체국 집배원에 합격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안정적이었거든요. 첫 출근 날을 기억합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우편물 가방을 메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렸거든요.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몸이 익숙해졌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성실해 보였어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계속했어요. 급식실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부부 합쳐서 한 달에 5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32년간 우체국을 다녔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고 눈이 와도 나갔어요. 명절에도 우편물은 배달해야 했거든요.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결근하면 동료들한테 피해니까요. 제 담당 구역이 있었어요. 200가구 정도였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다녔어요. 주민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이강수 집배원님하고 인사했어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등록금이 비쌌지만 빚은 안 졌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거든요. 적금을 들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10년 넣으니까 1,5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30살에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2022년 1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57세였어요. 우체국 규정상 57세가 정년이었거든요. 퇴직식에서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3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일한 대가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퇴직했어. 7천만 원 받았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그렇게 3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57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어요. 나이가 많으시네요. 젊은 사람 구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친구 박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저처럼 우체국을 그만둔 친구였습니다. 강수야, 요즘 뭐해? 일자리 찾는데 안 되네? 창업 생각해봐.
나 홍대에서 호프집 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 벌어. 700만 원. 우체국 다닐 때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며칠 후 민호 가게에 직접 가봤습니다. 홍대 골목에 있었어요. 저녁 8시쯤 갔는데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테이블마다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생맥주 한 잔에 5,000원, 치킨은 2만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카운터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장사 되지?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와? 2,500만 원 정도 나와. 원가랑 인건비 빼면 순이익이 700만 원은 남아.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매출 2,500만 원에서 원재료비 5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을 빼면 순이익 700만 원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집에 돌아와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순이익 700만 원이면 1년에 8,400만 원이었어요. 투자금을 3년이면 회수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호프집 어때? 호프집이요? 대학가에 차리면 학생들 많이 와. 민호 가게 봤는데 장사 정말 잘 되더라. 투자금은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 1억 5천만 원이요? 우리 퇴직금 7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적금 3천만 원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대출 받으면 돼.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신림동 대학가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2층 80평짜리였습니다.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에요. 비싸네요. 신림동 대학가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많아요. 장사 잘 돼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20개, 주방시설, 냉장고, 음향 설비 전부 하면 4천만 원 나왔어요. 주방기기는 3천만 원 더 들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을 계산했어요.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4천만 원, 주방기기 3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했어요. 은행에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딱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민호 가게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가는 안정적이잖아. 학생들은 항상 있으니까. 3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편의점이 모든 걸 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2022년 3월 15일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오후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설레고 떨렸어요. 저녁 7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대학생 넷이었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생맥주 4잔이랑 치킨 하나 주문했습니다. 28,000원을 받았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총 7팀이 왔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10팀이 왔습니다. 매출이 25만 원 나왔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평일에도 하루 평균 8팀이 왔어요. 주말에는 15팀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첫 달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총 2천만 원이었어요. 비용을 빼니까 순이익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우체국 다닐 때 월급 300만 원보다 많았어요. 이 정도면 3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4월에는 더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매출이 2,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이익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테이블이 반밖에 안 찼습니다. 왜 손님이 줄지?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100m쯤 떨어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네? 가까이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편의점 맥주캔을 따서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캔 가격을 봤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제 가게 생맥주는 5,000원이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6월 초에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제 가게 근처에 편의점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편의점도 앞에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반대편 골목에도 편의점이 생겼어요. 3곳 전부 테이블석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편의점으로 몰려갔어요. 편의점 술자리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1,500원에 맥주 사서 3,000원에 안주 사면 5,000원이면 됐거든요. 제 가게는 생맥주 한 잔에 5,000원, 안주는 최소 10,000원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안 됐어요. 6월 매출이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1,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배달 앱 문제도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배달 주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16%였어요. 100만 원 주문 들어오면 16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습니다. 배달 매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수수료만 한 달에 70만 원 나갔어요. 순이익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7월은 더 심했어요.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 100만 원. 이러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적자 나겠는데?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9월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됐어요.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밤 10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매출의 절반이 10시 이후에 나왔거든요. 대학생들은 보통 10시 넘어서 와서 새벽 1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9월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2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300만 원은 꼬박꼬박 내야 했어요. 인건비 400만 원도 나갔고요. 원재료비도 400만 원 들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갔어요. 매출 1,000만 원에서 비용 1,000만 원 빼니까 순이익 제로였습니다. 10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1,100만 원, 순이익 100만 원. 간신히 버텼어요. 11월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림동은 대학가였어요. 학생들이 와야 상권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마다 학생들로 붐볐는데 이제는 유령 도시 같았어요. 제 가게도 텅 비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3팀도 안 왔어요. 주말에도 5팀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11월 매출이 800만 원으로 급락했어요. 고정비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적자 200만 원이 났어요. 12월에는 더 심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됐거든요. 학생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출이 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 400만 원.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3명 중에 2명을 내보냈습니다. 인건비를 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저와 아내가 직접 홀을 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치킨 공급 업체에서 공문이 왔어요. 물가 상승으로 치킨 가격 20% 인상한다는 거였습니다. 맥주 공급 가격도 30% 올랐어요. 한 달 원재료비가 6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 1월을 맞이했어요. 매출 500만 원, 고정비 1000만 원, 적자 500만 원. 2월도 똑같았습니다. 3월까지 석 달간 총 1,500만 원 적자가 났어요.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고 적자도 메워야 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하루 녹아내렸습니다. 이러다 전부 잃겠어. 3월 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적금 3천만 원을 전부 깨서 메웠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렸어요. 은행에서 연체 문자가 왔습니다. 4월 초에 결정타가 왔습니다. 편의점 체인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편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의점 맥주의 줄임말이었어요. 1,000원에 맥주 한 캔, 3,000원에 안주 세트. 총 4,000원이면 술자리가 가능했습니다. SNS에서 대유행했어요. 대학생들이 편백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는 최소 15,000원은 써야 했어요. 생맥주 5,000원에 안주 만원. 4,000원 대 15,000원. 3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경쟁이 안 됐어요. 5월 매출이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 500만 원. 고정비는 1,000만 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건물주에게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7월 초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혼자 주방 기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32년 전 생각이 났어요. 27살 우체국 입사 첫날 100kg 우편물 자루를 혼자 들어 올렸던 날 선배가 말했었죠. 야, 강수야. 너 힘 좋다?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50kg도 안 되는 테이블인데 59세의 몸은 버티지 못한 겁니다. 바닥에 엎드려 천장을 봤어요. 텅 빈 가게. 팔리지 않는 기물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응. 아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비 오나 눈 오나 우편물 날랐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 받았을 때 이제 내 가게 하나 해볼까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나요? 바닥에 누워서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32년간 핸들 잡던 손. 지금은 텅 빈 가게 바닥을 짚고 있는 손. 미안해.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아들한테? 32년 전 젊은 나한테? 일어서려고 했어요. 허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59세. 이제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8월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기기는 헐값에 팔았어요.
4천만 원 주고 산 건데 6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는 고물상에 넘겼어요. 총 회수 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만 건진 거예요. 손실액을 계산했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대출 5천만 원과 이자 500만 원까지 합치면 빚이 5,500만 원 남았어요. 2023년 10월부터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요.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에요.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일 나가면 250만 원 벌어요. 59세의 몸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싸운 적은 편의점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맥주와 5,000원짜리 생맥주. 5배 차이였어요. 가격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편맥 트렌드는 비가역적이었어요. 한번 편의점 술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다시 호프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술 문화도 정착됐어요. 혼자 편의점에서 조용히 마시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단체로 호프집 가는 문화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대학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정착되면서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않았어요. 신림동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가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영업 제한도 치명타였어요.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명령.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정하면 따라야 했어요. 그 석 달 동안 매출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호프집은 안정적인 현금 장사라던 그 말, 착각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편의점이 테이블석을 만들고 편맥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무인 시스템의 저가 공세를 유인 시스템의 고가 호프집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제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가 호프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맥주 1,000원 시대에 생맥주 5,000원은 경쟁력이 없어요. 학생들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캠퍼스가 텅 비면 대학가 상권도 무너져요. 코로나 같은 변수가 생기면 개인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 명령 한 방에 매출이 반토막 나요. 1억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 변수가 생기면 전액 손실 가능해요. 새벽 5시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며 생각합니다. 3년 전 이맘때는 제 호프집이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이게 제2의 인생이다 생각했죠. 착각이었습니다. 편의점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1,000원짜리 맥주가 5,000원짜리 생맥주를 죽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가격 경쟁이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일용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을 봅니다. 3년 전보다 450만 원이 줄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합니다. 적자 걱정이 없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일한 만큼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게 59세 나이에 맞는 삶인 것 같아요.